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인의 음식과 일상 강의를 맡은 오창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한국의 인삼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인삼은 생산되는 방식에 따라 자연산, 재배종으로 구분되는데 지난주에는 자연산 인삼인 산삼과 산삼을 채취하는 사람들인 신만이를 중심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재배종 인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볼까요? 인삼은 언제부터 재배되기 시작했을까요? 그보다 먼저 왜 재배되기 시작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인삼을 손에 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기만 하고 조금 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 산삼은 사람들의 수요에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과도한 채집으로 인해 산삼의 생산량은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고려시대 말부터 이미 과도한 채취로 인해 인삼의 멸종 위험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조선왕조에서는 왕조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인삼의 생산과 유통을 국가가 엄격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삼의 만성적인 공급 부족은 국내에서 왕이 사용할 물건을 구할 수 없게 되었다는 문제 외에도 이웃나라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선물을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는 문제로 인해서 서둘러 해결해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러한 상황은 자연스럽게 인삼의 재배에 대한 필요로 연결되었습니다. 자, 오늘 수업에서는 인삼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재배되기 시작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비한 효능과 산신령이 보호해줘야만 채취할 수 있는 희귀함이 결합해 소수의 특권층에게만 허락되었던 인삼이 이제는 밭에서 대량으로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본래 인삼에 부여되었던 가치나 의미는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의 재배는 열성적으로 인삼을 소비해온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에서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중국의 경우 수나라와 당나라의 인삼 재배와 관련 기록이 일부 전해지지만 원예와 같이 관상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의 취미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조선 인삼 열풍이 불어 인삼 가격이 폭등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조선산 인삼의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인삼의 재배가 시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생태환경의 영향과 기술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결과적으로 재배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인삼 재배가 시작되었을 거로 추정되는 시기는 삼국시대, 고려 말, 조선 초, 조선 후기 이렇게 세 시기입니다. 고려 말부터 시작되었다는 설에 따르면 원나라의 인삼 조공에 대한 요구가 심해지면서 백성들이 산삼의 뿌리를 받아서 산속에서 소규모로 재배하기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인삼의 재배 방법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자료는 조선 후기에나 등장합니다. 조선 사회에서 인삼의 인공재배에 대한 요구가 크게 일어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일본에서 조선산 인삼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점점 줄어드는 산삼으로는 도저히 이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인삼과 관련된 일을 하던 사람들, 주로 일본에 조선산 인삼을 수출하던 상인들 가운데 일부가 인삼 재배에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수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친 후 영남 지방에서 처음 인삼 재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산에서 채취한 인삼과 달리 집에서 기른 인삼이라고 여겨 인삼이라고 하여 가삼이라고 불렀습니다. 한국에서 인삼이 최초로 재배된 곳은 경상북도 풍기와 전라남도 화순의 동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의 인삼은 산에서 재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에서 인삼의 재배지를 확보하기 위해 백성들이 산에 밭을 일궈 화전을 경작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기록을 보면 아직까지는 인삼을 밭에 심어 기르는 오늘날과 같은 재배 형태가 나타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산삼을 채취하는 기존의 생산 방식이 재배와 병행되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인삼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것은 19세기부터입니다. 인삼은 개성 지역에서 최초로 대량 생산됩니다. 개성 지역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인삼을 생산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개성 지역 출신 상인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개성상인들은 인삼을 재배하기 전에는 산삼을 구입해서 일본에 판매하는 일을 했습니다. 특히 17세기부터 일본에서 일어난 조선 인삼 열풍은 개성상인들이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삼삼값을 은으로 지급했습니다. 개성상인들은 이렇게 획득한 은화로 중국에서 비단과 면화를 수입한 뒤 다시 일본에 판매하는 중개무역을 통해 큰 돈을 벌었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자본은 개성 지역에서 대규모 인삼 재배를 시작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인삼 농사는 초기에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무나 지을 수 없었습니다. 봄에 심으면 가을에 추수하는 다른 작물과는 달리 인삼은 한 번 씨를 뿌린 뒤 6년이 되는 해에 수확할 수 있습니다. 쌀이나 보리 농사를 지으면 매년 가을 수확한 작물을 팔아서 수입을 얻을 수 있지만 인삼은 심은 뒤 6년 뒤에나 소득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삼이 다 자라게 기다리는 5년에서 6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인삼 농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인삼은 한 번 인삼을 심었던 땅에는 다시 심을 수 없습니다. 인삼이 토양의 영양분을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같은 땅에 다시 심으면 잘 자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삼을 수확하기 전에 미리 다음에 인삼을 심을 밭을 찾아놔야 됩니다. 이렇듯 한 자리가 아니라 여러 땅을 옮겨 다니며 심어야 하는 인삼의 특성상 땅을 대여하거나 구입하는 데 많은 자본이 소요됐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인삼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인삼의 인공재배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은 각 나라마다 달랐지만 근저에는 한국 산삼의 고갈이라는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인삼을 더 많이 소비하고자 하는 다양한 욕망은 사회적, 외교적 갈등을 야기하면서 인삼의 재배를 추동해 갔습니다. 만약 인삼이 그저 효능이 뛰어난 약재일 뿐이었다라고 한다면 인삼과 비슷한 효능을 내는 대체제를 찾을 수도 있었고 또 그렇게 하는 편이 합리적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인삼은 효능만으로 소비되는 필수제가 아니었습니다. 인삼의 재배가 시도되어 온 역사는 특정 재화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생산기술을 발전시키는 일이 사회적, 경제적 필요에 의해 결정될 뿐 아니라 곡물이나 예물과 같은 의례적 소비를 위해 문화적으로 구성되어 왔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이번 시간은 재배종 인삼의 등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한민국 건국의 숨은 주역, 인삼이란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